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리는 것 같네요. 라이브에서는 몇 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영상으로는 또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좀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라이브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캐릭이긴 한데 또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 최종병기 활마입니다. 발음에 좀 주의해 주시고요. 여튼 이 활마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영상을 한번 활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활마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 가장 강한 활마의 세팅이 아닐까 생각되는 활마 세팅으로 가져왔고요. 지금 상태창에서 보이는 데미지는 34K가 나오게 되고요. 화살은 7프레임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냥 방식 되게 간단하고요. 이너 사이트 뿌려주시고 멀티샷으로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사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보스 같은 경우는 가이드로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잡는 게 어렵진 않지만 내 피통도 낮아가지고 잘 죽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이템부터 한번 천천히 소개를 드려볼까요? 자, 일단 무기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갑옷 같은 경우는 라크다난의 심장이라고 하는 레커드 플레이트 유니크를 장착을 하게 되고요. 원래 옵션 자체가 모든 기술 1레벨에 증데미 200 정도, 거기에 공격 속도도 40%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갑옷입니다. 포켓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증맥주얼 4개를 박아놨죠.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는 코난왕의 지배입니다. 이 올 스킬에 데미지가 좀 추가되고요. 랩당 힘 그리고 민첩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뚜껑 대신에 별빛을 쓰시면 데미지가 조금 더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코난왕의 지배를 채용을 하느냐? 라크다난의 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템 옵션에 요구사항이 20% 깎이는 게 아니라 증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힘이 보시면 249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활마는 또 민첩 스탯이 데미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힘을 많이 찍게 되면 당연히 데미지가 떨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 갑옷을 장착하기 위한 힘을 코난왕의 지배를 장착해주면서 요구치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죠. 랩당 힘이라서 지금 제 캐릭 기준으로 힘이 거의 98이 붙어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아낄 수 있는 스탯을 민첩으로 투자를 해주면 별빛보다 데미지 기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코난왕의 지배를 장착을 좀 해줬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강제되는 업그레이드는 없는데 대상의 방어력 무시 옵션을 저 같은 경우는 무기에서 못 당겼기 때문에 이쪽에서 당겨줬고요. 화살통은 뭐 다 아시는 그 화살통입니다. 그냥 앰플 화살통 업그레이드 쓰시면 되겠고요. 벨트 같은 경우는 전쟁의 기술이라고 하는 워벨트입니다.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레벨 따라서 맥댐이 좀 붙어주고 뚜껑이랑 마찬가지로 랩당 활력이랑 힘이 좀 많이 붙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올스탯이랑 올레즈 업그레이드를 3번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벨트 스탯 업그레이드도 갑옷에 드는 힘을 좀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미르기노의 데스 몽거라고 하는 세트 5고 건틀리시고요. 옵션 보시면 근접 전투 숙련이 달려있는데 이게 활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착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종마 발굽입니다. 물리 캐릭터한테 필요한 옵션이 많이 달려있죠. 달려도 좋고 맥댐, 강타, 뭐 치명타, 민첩 다 달려있기 때문에 활마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저 같은 경우는 타락 옵션으로 빙결되지 않음이 와줬죠. 그래서 다른 부위에서 빙결되지 않은 옵션을 챙겨주진 않았고요. 여기에 못 붙이신 분들은 갑옷에 붙이시던지 뚜껑에 붙이시던지 어디 하나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방어구 중에 정 없으시면은 찌륵서리 가야겠죠. 그리고 아뮬렛 같은 경우는 정복자입니다. 옵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 캐릭터한테 필요한 옵션 다 주고 있고요. 반지 같은 경우는 쌍자칼의 웃음입니다. 다른 거보다는 당연히 치명적 공격 36% 확률 때문에 채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무기인데요. 자, 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크래프트 무기입니다. 옵션 뽑기가 굉장히 난해한데요. 크래프트 했을 때 옵션을 보고 다른 유니크 활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세냐 약하냐 결정이 되는데 어차피 크래프트 하면은 증댐은 무조건
붙게 되거든요. 크래프트 하시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옵션이 오시게 될 텐데 제가 간단하게 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표 보고 옵션을 좀 참고해서 뽑으시면 되겠고요. 사실 옵션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활을 뽑으려고 계속 시도하시기보다는 적당한 활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그냥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하락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댐이 380에서 400 사이 적당하게 나온 활이 나오시면 그냥 증댐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증댐이 400 이상 나와서 하락을 바르면 증댐이 너무 아깝게 사라진다 생각되는 활들은 추가 피해를 붙이셔야 되는데 추가 피해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뽑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380에서 400 사이 증댐 활 뽑으시면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죠. 하락을 진행하셔서 피해 증가가 511%가 될 때까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상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셔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은 업그레이드를 피해 추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피해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255에서 511 데미지가 넘어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업그레이드는 뭐 강타나 치명타 이런 쪽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셔도 되고요. 그 정도는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켓 같은 경우는 저는 오음을 6개 박았고요. 때에 따라서 증맥 주얼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장비 따라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템 설명은 이 정도까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부분은 댓글로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풀업 페플이랑 풀업 애니참 두 개는 지참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참을 어떻게 세팅을 하시냐, 당연히 유니크 참 이런 거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면, 이거 왜 있냐? 당연히 유니크 참 이런 거 있으신 것들은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남은 참은 일단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모든 기술에 피해 증가 붙어주는 참이 좋습니다. 근데 모든 기술의 피해 증가가 진짜 더럽게 안 오는 옵션이라서 이 옵션을 뽑기 힘드시면 피해 증가와 힘 민첩을 올려주는 참이 있는데요. 이 참으로 도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탯상 데미지로는 피해 증가에 스탯 참이 훨씬 세게 들어가는데 왜 올스킬 참이 좋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시야가 적 물리 정을 깎아주죠. 그래서 내면의 시야 레벨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올스킬에 피해 달린 참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면의 시야를 저도 귀찮아가지고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안 써도 잘 녹잖아요. 쓰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피해 증가에 스탯 참으로 가셔도 무방하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아이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뭐 뻔하죠. 일단 활력은 터치 안 하고요.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활만은 활력에 투자하는 순간 자존심을 잃는 겁니다. 마력 노터치겠고요. 힘 같은 경우는 템 낄 만큼만 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의 기술이나 혼란왕의 지배 뚜껑에서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크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남은 스탯은 전부 민첩으로 몰아주시면 되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면의 시야 마스터 해주시고요. 발키리까지 쭉 하나씩 찍어주시고 여기도 관통까지 쭉 하나씩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과 샌들 기술에서 멀티샷 마스터 해주시고요. 가이드로 마스터 해주시고요.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남은 스킬 포인트는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아마 발키리 투자하시는 게 제일 나은 선택지로 보이고요. 자, 다음은 용병입니다. 용병 같은 경우는 무기는 긍지 껴줬고요. 집중호라 당겨주려고 껴줬죠. 뚜껑 같은 경우는 전장의 기량입니다. 저희 활이 공속이 좀 느린 활이죠. 보통은 데미지 때문에 히드라 보호나 크루세이드 보호 쓰실 거기 때문에 공속이 굉장히 안 나와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속 프레임을 맞춰주려면 광신 오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는 TDL의 권능입니다. 6레벨에 마이트 오라를 켜주죠. 되게 좋은 갑옷인데 이 갑옷이 얻기가 정말 더럽게 힘들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운 좋으신 분들도 한 번 뽑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트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뽑기가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갑옷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갑옷이 없으신 분들은 유니크 킬레스인 모유 장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장착 시에 5레벨 집중 오라를 켜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교전의 반지라는 반지를 보시면 1레벨에 미세 오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것도 없으시면은 마이트 오라는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속 프레임 때문에 액트의 용병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으시면 포기를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팅은 사실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장비 사정에 맞춰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인데요. 지금 저희 활이 히드라 보우죠. 6레벨 광신 기준으로 공격 속도를 117속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패키 같은 경우는 활만은 솔직히 감당이 안 됩니다.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어디서 뭐 키 캐거나 그럴 때 쓰시는 것보다는 공포의 영역 좀 한 군데 진득하게 사냥하실 때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좀 복귀하면서 세팅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무기 부분이 조금 난해하시겠죠. 아무래도 저도 설명하기도 되게 난해한 부분이라서, 왜냐면 옵션이 뜨는 게 제 맘대로 뜨는 것도 아니고 또 하도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 맞춰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만 충족하면 어쨌든 유니크 활보다는 세기 때문에 기존 활마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운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뽑았는데 야 이거 정말 괜찮은 옵션 같은데 이거 버려도 되나요? 안 되나요? 질문 주시면 제가 살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활마 소개 마치면서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